안녕하십니까. 합격실의 국어 양철식 선생입니다. 오늘은 신국명강 20페이지에 있는 김소월의 산유화란 작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아이고, 좀 오타가 났네요. 예. 자, 존재사가 아니고 존재가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 처음 이 산유화란 제목 잠깐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있는 꽃 이런 뜻입니다. 이 시에서는요, 꽃이란 존재가 뭘 얘기하냐? 말 그대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존재. 어떤 특정한 존재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필기한 부분은 이 간데요. 산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존재가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 보시면 산이 꽃이 피지요. 저 밑에 가면 산에 꽃이 집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 일단 눈에 띄어요. 자, 여기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을 잠깐 찾아보면 동시에 날렸습니다. 뭐예요? 가군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가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관조적 자세. 자, 이 말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관찰하고 조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약간 다소는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개입이 없는 상태. 멀리서 이렇게 쭉 쳐다보는 거예요. 피내, 멀리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피내, 인내, 라내, 이런 말들을 통해서 가군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이게 관조적이란 말이 나오면 감정이 직접 개입되지 않은 상태, 즉 절제된 상태라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오늘 힘단어로 보겠습니다. 자,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자, 이 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생성,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생명, 존재를 의미하지요. 가을, 봄, 여름 없이 이 가을은 가을의 줄임말인데요. 잘 보시면 운율 때문에 이렇게 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바꿨죠. 발음의 어떤 편리성을 해서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가을, 봄, 여름 이렇게 운율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이게 시적 허용이라고 배우셨죠. 자, 여기까지 순환 계속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산에 꽃이 핀단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생성입니다. 생성. 반면에 저 밑에 가면 지는 뭐겠습니까? 소멸. 산은 어떤 공간이라고요? 존재사가 아니고 존재가 생성도 되고 소멸도 하는 공간이 산이겠죠. 산에 피는 꽃은,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내자 보이시죠? 자, 여기는 보시면 석자, 그 다음에 넉자. 또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 김소월이 잘 쓰는 3, 4, 5조의 3음보를 씁니다. 다른 말로 이제 7호조라고도 표현하지요. 이런 걸 자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게요. 자, 이 3음보를 자주 쓰는, 그래서 전통적인 율격을 자주 쓰는 그런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 율격을 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쭉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운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관조적이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포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자, 이 말 저만치란 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만치란 말은 멀리를 얘기합니다. 거리감을 드러내지요. 근데 이 거리가 누구와의 거리냐? 화자와 꽃과의 거리라고 본다면 인간과 자연의 거리라고 볼 수도 있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존재들 사이의 거리라고 본다면 누구나 다 따로따로 피어있다는 얘기라서 혼자 있다는 고독감과 더불어서 존재들의 고독, 근원적인 고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꽃이라는 단어가 특정 한 의미,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존재들 사이가 띄엄띄엄 이렇게 저만치 혼자서 피었다. 고독감을 얘기한다. 산에 우는 작은 새형. 자, 울다는 표현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감정이입으로 보셔야 돼요. 이 울다는요, 실제 새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화자의 감정이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어떤 고독이란 것 때문에 나타난 거겠죠? 산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 누구예요? 새가. 산에는 꽃이 존재 소멸이지요? 꽃이 지네. 자,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이 시 보겠습니다. 수미상관법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뭡니까? 통일성. 이 전체가 통일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피겠죠.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자연의 뭐요? 순환적 질서를 또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필겠습니다. 자, 수미상관법. 자, 주제는 뭐요?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대자연의 섭리. 그 다음에 존재의 고독감. 이거 여기 이 부분. 존재의 고독감. 표준상 특징, 종결음이 아까 했던 거죠. 감정 절제 드러나고요. 7호조 3문법 변조입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요. 이렇게 하면 6자지요. 이렇게 하면 4자입니다. 근데 대충 7호조에 요거는요. 예.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6자지요. 4자입니다. 그러니까 7호조를 잠깐 변형한 7호조를 변형한 형태다. 어쨌든 3문법이지요. 꽃이 피네. 자, 여기서는 정확히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냐. 보이시죠? 산에 피는 꽃은 이렇게 됐죠. 삼음보를 쓰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토대로 보면 꽃 얘기 같지만요. 예, 존재에 대한 얘기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엉겨서요. 예, 잠깐 지우개 좀 쓸게요. 자, 좀 지우고 합시다. 그런 부분들 좀 지워야겠네요. 자, 봅시다. 자, 나머지 이제 그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통해 존재가 지는 근원적 고독을 노래한 작품이다.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꽃과 산에 오는 새를 통해 고독한 존재의 모습과 대자연의 섭리를 든다. 꽃과의 거리움을 통해서 동시에 꽃들 사이에 저만치 피네 있네 관조적 어조로 보이죠. 꽃이 혼자 피어있다가 지는 거죠. 제대로 관조적 자세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2년, 3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식화해서입니다. 1년은 피네라는 시어를 통해 꽃으로 상징되는, 꽃이 뭐랬습니까? 존재라 그랬죠? 미안합니다. 존재라 그랬죠? 네, 이걸 안 하니까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의 탄생, 무엇입니까? 네, 생성, 탄생, 같은 말입니다. 맞는 말. 2번 선지 갑니다. 2년은 혼자서라는 시어를 통해 고독이란 의미가 되겠지요? 존재의 근원적 외로움, 고독이란 근원적 외로움 같은 말이고요. 작은 새라는 시어를 통해 다른 존재의 화합함으로써 사랑의 결실을 얻게 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화합이요? 고독한 존재라 그랬는데 사랑의 결실? 자, 설명한 적도 없고요. 시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3번 들렸습니다. 지네라는 시어를 통해 존재가 유한한 할 수밖에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지다는 건 소멸이지요. 모든 존재는 꽃이 피었다 지듯 인간도 칠순. 그러니까 유한적 존재란 말 맞는 말이죠. 사연으로 이어진 시상의 흐름은 존재의 탄생과 소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서 사연 전체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연만 본다면 소멸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1년의 사연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죠. 순환, 사연의 섭리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새로운 현대시 하나 나왔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수선하게 아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외로움이란 건 뭐예요? 존재의 근원적인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화자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 기다려보신 적 많죠? 저도 많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자, 이거는 대꾸가 되면서요. 여기서 눈길이나 빗길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시련 이런 거겠죠. 시련을 피하지 마라.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이런 걸 보고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죠.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이게 대꾸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명을 수용하다 이런 의미죠. 운명을 수용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대숲에서 볼게요.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도요새. 자,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가끔 눈물려. 자, 나뭇가지 앉아있는 새들도 외롭습니다. 자, 이거 다 뭐냐면 자연물이나 다른 대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뒤에도 보면 상 그림자도 외로웠어. 자,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자, 이런 거 다 보면 결국 뭐가 외로움이란 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하느님도 외로워서 옵니다. 이게 뭐야? 외로움의 보편성이죠.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다 외로움 때문이다. 상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말로 내려온다. 이거 뭐 화류법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의인법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속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감정이입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얘들이 진짜 외로워서 그런가요? 예, 그거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자, 이거 다 보시면 감정이입된 대상들 찾아보겠습니다. 새, 산 그림자, 종소리 다 뭐야? 감정이입되어 있다. 좀 깨끗하게 지워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다 한 거.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서요. 종소리, 산 그림자, 새, 뭐 됐다고요? 네, 감정이입되어 있죠.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어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핵심적인 시어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죠? 외로워서. 그죠? 자, 그 다음 외로움 때문이다. 외로움 때문이다. 어때요? 통사구조 유사한 것 같아요. 외로움을 견디는 얘기다. 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야 보도 감정이입이 된 자연물이 등장한다. 맞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감정이입 나왔고요. 저 위에 올라가면 새 있죠. 혼자서 오는 새들 맞고요. 2번 유산 통사구조 반복. 아까 계속 반복했던 말이죠. 예, 맞는 말이고요. 3번 고독감이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외로움이 고독이란 말과 크게 차이는 없지요. 꽃에게 말하는 듯 어조를 전개하고 있다. 이 시와 달리 보기는 그거 볼까요? 수소나 에게라고 됐어요. 맞죠? 꽃에게 말하는 듯 어조.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이 너가 누구예요? 수소나죠? 예, 너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것도 의인법도 됩니다. 예, 의인법도 되겠지요. 제목을 항상 유념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시와 달리 보기에는 운율 고려한 시어의 변형이 나타나 있다. 이 시와 달리가 이 시가 운영, 예를 들면 뭐 가을, 봄, 여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아니라, 보기가 아니라 이 시에서 뭡니까? 운율을 고려한 시어 변형이 있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한유화 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정재용 향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죠. 이 작품은 여기서 종료하고 산유화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봅시다.